서강주가 지승돈을 두고 차태용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날 고봉이는 차태용의 생부인 지승돈을 찾아갑니다. 고봉이는 지승돈의 따귀를 후려쳤고 우리 태용이 너랑 노엘이가 낳아서 버린 거냐고 추궁하는데요. 생전 안 그러던 애가 지금 어디 간다 말도 없이 나갔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함께 있던 백재현은 노엘이가 누구냐며 궁금해했고 고봉이는 가짜 대학생이라고 알립니다. 지승돈은 외부 일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고봉이는 태용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넌 상상도 못한다며 태용이가 그렇게 서럽게 산 거 다 내 탓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듣던 서강주는 태용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다며 세탁소 식구들 다 속이면서 걔 건물주의 주식 부자의 100억 부자라고 그동안 속인 것이라고 밝힙니다. 서강주의 말이 걸렸던 고봉이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 집이랑 세탁소 건물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청년빌라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난처해하다 차태용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차태용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요. 결국 등기부등본을 보여줬고 차태용이 건물주인 것을 확인한 가족들과 배혜자는 우리가 태용이한테 세를 내고 살고 있던 거냐며 깜짝 놀랍니다. 이후 청년동 내에는 세탁소 배달하는 청년이 100억 부자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안길래와 이만득은 차태용이 돈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고봉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며 지승돈 회장의 아들이라고 밝혀 더욱 충격을 안깁니다. 한편 급히 집에서 나온 차태용은 엄마 노엘이가 있는 뉴욕행 비행기를 탔고 서강주는 이다림이 상기시켜준 지승돈의 또 다른 아들 존재에 시무룩해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강주가 회사 돈으로 미국 MBA 유학을 떠나 영화학교를 다녔으니 횡령인 셈이라는 사내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차림은 이다림에게 절대 강주 상무한테 알리지 말라며 괜히 끼어들었다가 바로 해고라고 경고합니다. 이다림은 서강주만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자신의 일인 줄 모르는 서강주는 절대 말해주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강주가 영화학교와 MBA 과정을 동시에 마쳤다는 것을 확인한 지승돈은 미치게 영화가 좋아서 모두를 속여서라도 영화학교에 다닌 거냐며 서강주를 추궁합니다. 서강주는 영화학교는 회사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다녔다며 다 과거 일이고 지금은 아버지처럼 경영인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지승돈은 방패라며 직위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서강주는 온 직원이 지나다니는 복도에 차려진 책상에 앉아 무기한 대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차태용은 뉴욕에 도착해 노엘이를 만났습니다. 노엘이는 가짜 아들 때문에 네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며 일단 가짜 아들부터 떼어놓으라고 서강주의 뉴욕 영화학교 수료장을 건넵니다. 차태용은 나더러 지금 당신같이 속이고 뒤통수 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냐며 죽으려면 얌전히 죽으라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퍼붓습니다. 한편 서강주는 회사의 지원을 받고 간 미국 MBA 유학 당시 영화학교 수료를 병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기 발령 처분을 받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미리 귀띔해주지 못한 이다림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너무 의리가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지 후회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 돌아온 차태용의 세탁소 가족들은 반가움과 서운함을 동시에 드러냈고 차태용은 뉴욕에 가서 노엘이를 만나고 왔다며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자신이 건물주인이라는 사실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봉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갑자기 뉴욕에 간 거냐고 물었고 차태용은 자신에게 엄마는 고봉이밖에 없다고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차태용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홀로 술을 마셨고 차태용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이다림은 한달음에 옥탑방까지 달려와 안깁니다. 차태용은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며 허탈해했고 이다림은 오빠가 삐딱하게 구니까 세상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라며 웃습니다. 차태용은 삐뚤어질 거라며 속상해했고 이다림은 그동안 너무 외롭고 착하게 직진하며 살았으니까 얼마간은 봐주겠다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지승돈에게 용서받지 못해 침울한 표정으로 출근하던 서강준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다림과 마주칩니다. 이다림은 저 상무님한테 죄송해서 죽을 것 같다며 자백했고, 눈치 없는 서강준은 미안해서 죽는 놈 한 놈도 못 봤다고 응대합니다. 답답해하던 이다림은 그러게 내가 말해줄까 했을 때 듣지 그랬냐고 말을 건넵니다. 그제서야 이다림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서강준은 내일이면 말해줬어야지, 우리 사이의 공과 사를 왜 구분하냐며 폭발했고, 이다림은 그러게 누가 뉴욕 가서 몰래 영화 공부하래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 서강주에게 미안함이 남았던 이다림은 엄마 고봉이가 싸준 김밥을 가져와 같이 먹자고 권합니다. 서강주는 이다림이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쌌다고 착각했고, 이다림은 이 남자한테 미안하니 거짓말이라도 하자며 착각하게 놔둡니다. 서강주는 나랑 어울리면 너까지 곤란해진다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다림이 자신을 위해서 김밥을 쌌다는 사실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다림과 서강주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는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화예고입니다.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조사한 지승돈은 차태용을 불러 네가 글을 올린 거냐고 취조했고, 자존심 강한 차태용은 자신이 올린 게 맞다며 거짓말합니다. 이다림은 왜 거짓말하냐며 답답해했고, 서강주는 게시글의 IP를 확인하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차태용을 의심하고 있는 서강주에게 이다림은 차태용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편을 들었고, 서강주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다림에게 분노합니다. 결국 서강주는 세탁소를 찾아와 차태용을 향해 아버지 지승돈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를 날리는데요. 지승돈에게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차태용이 서강주의 경고를 듣고 오히려 오기를 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차태용이 노혜리의 말대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회사 경영에 뛰어들게 될지, 그래서 서강주와 경쟁하는 모습이 비춰지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